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롯데정밀화학이고요.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이런 케미칼 사업 부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품목이 ECH라고 있죠. 이 ECH 같은 경우는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강점을 보이는 사업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점을 보이는 사업 분야가 어떤 시장에 쓰일 수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ECH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지만 그중 눈여겨볼 시장이 하나 어디냐? 건설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건설 시장이 최근에는 어디가 조금 좋은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최근에 가장 좋은 건 인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도 말고도 또 다른 시장이 하나 더 있죠. 그게 어딜까라고 보면은 중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CH 사업 분야를 보기 위해서는 인도와 중국의 상황을 같이 보는 것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인도에 대한 건설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인디아 컨스트럭션 마켓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23년에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9.6%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런 이면에는 이제 인도의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인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인구수가 증가한 만큼 인도의 많은 국민들이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이 대도시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창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주택 창출로 인해서 건설 사업이 조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이제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구가 증가해서 그리고 많은 인구 증가수에 더불어서 그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그에 맞는 주택 창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연평균 5.9%의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앞서서 말했듯이 결국에 이제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는 도시화가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 도시화 확대로 인해서 이런 건설업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 건축 중에서 어떤 이제 페인트나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CH가 이제 인도 건설 시장에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소재 사업부에서 이런 인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제 이런 그린 소재 부분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의 셀룰로스 에테르가 인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건축과 오일 시추 등의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8월 달 정도에 나온 건데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작년 얘기지만 인도의 건설 시장의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도의 시장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럼 현재 중국에 대한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부동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조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런 증시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약 한 430조 원이죠. 그런 430조 규모에 달하는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하고 있고 어떤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런 지준율 0.5포인트를 인하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떤 중국 정부의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 같은 상황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화학 주가가 반등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중국의 증시 부양책으로 인해서 몇백조 원의 투자, 지준율 인하, LPR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이런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이런 지준율 인하와 각종 증시와 부동산 부양책에 힘입어서 상업지 종합 지수가 이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900선을 돌파를 했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2,800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중국의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조금 모멘텀들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실제로 소비자의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냐, 그리고 현재 제조업의 상황이 좋냐, 이런 것 등을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PMI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PMI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부터 8일, 2023년 4월 달부터 이런 8월 달까지 50 밑을 밑돌았다라는 거죠. 이 50이라는 기준선은 이제 PMI에서 50이라는 거는 50이면은 조금 괜찮고 50 아래면은 경기가 살짝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4월 달에서 8월 달까지는 이제 50을 밑돌다가 9월 달엔 조금 50을 넘겼다. 하지만 10월 달부터 11월, 12월 전부 다 50을 밑으로 가게 되면서 어떤 PMI가 굉장히 수축이 됐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4년 최근 나온 11월 달, 12월 달 마찬가지로 역시 50포인트 밑으로 하향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차이신 PMI죠. 중국 최강 경기를 반영하는 이제 차이신 이런 제조업 PMI를 보게 되면은 23년 12월 달에 이제 50.8포인트로 전월 대비 이제 0.1포인트가 상승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치가 엄청나게 뚜렷하게 증가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차이신 PMI가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 경기가 조금은 민간과 중소기업에서는 회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거지 완벽하게 회복세를 보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떨까라고 보면은 내일이죠. 죄송합니다. 1월 30일 날에 발표하는 PMI 지수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중국의 증시 부양책이 조금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증시 부양책으로 인해서 실제 중국 경기가 살아날지 말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중국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쭉 하락을 하면서 이제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장중에는 5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20평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지금 당장 얘가 여기를 못 뚫어도 바닥을 조금 잘 만들어 주면은 좋지 않을까. 바닥이란 거는 이제 이런 지금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바닥 두 개로는 안 되고요. 한 세 개의 바닥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 세 개의 바닥 정도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야 단기 평선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것들을 깨는 캔들이 나오면서 배열들이 조금 갖춰주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바닥이 필요해 보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바닥이 한번 쳤다가 좀 눌리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가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 구간을 조금 잘 지켜주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는 딱히 크게 할 말은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롯데정밀화의 이슈나 차트의 주가 변동 사항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롯데정밀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티움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